안녕하십니까. 일조의 성무사입니다. 지수가 오락가락하니까 장세를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주 정시의 경우에는 9월 컷오프를 위칭 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대략 26,000계약을 매도를 했죠. 그래서 만긴 날 선물을 종가 몰입에 1.2포인트 추가 하락시킴으로써 10분 사이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만 150억 정도 차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지수가 약세름을 보였는데, 이번 주 초반경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다가 오늘은 좀 빠졌죠. 오늘은 지수가 14.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을 보이죠.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당장 강한 상승을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크게 빠질 그런 흐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세는 당분간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동향부터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주에는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상방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함으로써 어제 강한 상방 포지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조금 상방 쪽에 치우쳐 있고, 기관들의 경우에도 오늘은 하방 쪽으로 좀 이렇게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했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일단 지수가 박스권의 등락을 볼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 일주일 동안 투신권의 동향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투신권이 오늘은 현물을 많이 매도했습니다만은 7일 연속 현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투신들이 추가적으로 현물을 매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지수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될 것이냐 아니냐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형 수익 정권이 현재 약 76조 원 되죠. 76조 원인데 3년 전에 비해서는 약 30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채권형 수익 정권의 경우에는 63조 원으로 약 3년 동안에 18조 정도가 유입이 됐죠. 주식형에서 채권 쪽으로 자금 이동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MF에 지금 현재 89조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해지고 있지만은 돈이 갈대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깨에 따라올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 시장으로도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투자들이 좀 관망하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은 글로벌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 멕시코, 이란 국가의 경우에는 2007년도 고점을 벗어나서 점진적으로 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최근에 1년 사이에 113% 정도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1년이 아니죠. 올 들어서 약 113%니까 바닥에서 본다면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종목별로는 몇십 배에 달하는 종목들이 몇십 배에 달하는 그런 수익이 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장 글로벌 증시의 경우에는 몇몇 국가들의 경우에는 2007년도 고점을 벗어나는 그런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대다수의 국가의 경우에는 2007년도 고점 전후에서 장기간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도 고점을 찍고 나서 2011년입니까 12년입니까 그때 고점을 상향 돌파했다가 지금 현재 2050포인트 전후에서 3년간 박스권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7월 말경 7월 30일이죠. 2093포인트를 고점을 해서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낮아져가는 하향 박스권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면 이 방향으로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좀 더 바닥을 다지는 그런 에너지 비축 기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뭐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의 경기 흐름은 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2009년도 이후에 주가가 꾸준한 상승을 지속했던 국가들의 대다수는 경기가 좋아가지고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유동성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만약에 꺼진다라면은 일정 부분 주가가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의 경기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향후 흐름을 전망을 해 보아야 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만약에 선진 국가를 비롯한 그런 경제 대국들의 경기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올라야 되겠죠. 상품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선반영하는 것이 동이죠. 돈값. 돈값이 보면 3년 동안 톤당 7,000달러에서 8,000달러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막대한 자금을 풀어서 살아나고 있다면 돈값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값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 동향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증시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이 좀 이렇게 부진했습니다만은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흐름이 좀 좋지가 않죠.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운수장비 업종도 하향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고점 대비 엄청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도 지금 퍼가 지금 몇십 배 다른다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기업의 이익 감소 속도보다 주가 하락 속도보다 기업의 이익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응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타 업종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 분석 그리고 업종 내에서 업종을 선도하는 그런 종목들을 잘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한다면은 이러한 장에서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러한 몇몇 종목들 다시 말해서 지수 반영도가 높은 그런 몇몇 종목들을 제외한다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아마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소행주 업종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 중행주의 경우에도 종목별로는 상당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3, 4년간의 박스권 상단에 지금 와 있는데 이 상단을 돌파한다라면은 코스닥 시장도 앞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낙관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수출 관련주보다는 좀 이렇게 몸집이 가볍고 한 내수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을 주축을 해서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업종별 전략한 뒤에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매매 동향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지수가 19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동시에 매수하고, 그죠? 외국인들이 484억을 매수했고, 기관이 1207억을 매수했어요. 최근에 투신들이 7일 연속 현물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펀드 환매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 또 투신들이 또 상당히 큰 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신들의 흐름을 조금 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연기금은 앞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겠죠. 그동안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시장이 좀 빠지면은 또 방어 차원에서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은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수해 나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관들이 키는 제가 볼 때는 투신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뭐 오늘 이후에 또 투신들의 동향을 한번 잘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자금 흐름이 3년 동안은 그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그 다음에 MMF로 이렇게 많이 그 이동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MMF에서 주식 쪽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신다면 투신들이 매수를 하나 하지 않느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투신 쪽으로 일반 돈이 많이 몰려들어야만 투신들은 주식을 사게 되는 것이거든요. 투신들이 앞으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파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주식을 팔아달라니까 팔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신들의 흐름은 일단 그 자금 유입 동향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물을 어제 6,504계약을 매수를 했죠. 외국인이 그러니까 현물 매수, 선물 그 매수, 그리고 콜 68억 매수에 풋 10억 매도, 완전히 일방적인 상방 포지션이죠. 물론 그 현물 매수 규모가 적죠. 현물 매수 규모가 적은 것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 7일 초순경 2010원대에서 오늘 그 2040원, 아니죠. 1010원대에서 1040원대로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 상승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환자수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그 환율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 할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흐름을 보면은 환율 하락기에 주가가 상승했지 상승기에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엔화 가치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우리 그 수출 관련주에 큰 그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원달러 환율 동향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수급 동향은 또 완전히 상이 좀 바뀌고 있죠. 오늘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은 개인들이 약 2,921억을 매수를 했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주가 크게 빠지면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왔죠. 외국인들이 오늘 그 1,074억을 매도했네요. 1,074억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기관이 1,760억을 매도했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현물을 매도하고, 그리고 선물을 어제 산 것보다 더 많이 팔았죠. 7,439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 10억 매수에 매도에 풋 12억 매수, 기관의 경우에는 콜 20억 매도에 풋 24억 매수, 하방 쪽이죠.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제는 완전히 강한 상방 쪽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가 오늘은 또 하방 쪽으로 강하게 또 베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갈팡질팡 앞으로의 그 장세를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단기적으로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거기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그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발생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투신들이 1,120억 팔았네요. 투신들 그동안 7일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오늘 많이 팔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후에 투신들의 그 매매 동향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 부분도 동시에 체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1,000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 프로그램 물량은 많이 나오지 않았죠. 비차익을해서 약 300억 정도 매물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오늘 주식을 좀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여기 나와 있네요.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1,043원 40전이에요. 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난 어제까지 약 75조 원을 매수했어요. 75조 원. 2009년부터 어제까지 약 75조 원을 매수를 했는데, 올 들어서만 무려
8조 4천억을 매수했어요. 8조 4천억. 그러면 올해 매수한 것은 대부분 2,000포인트 전후다. 상방 쪽이 좀 많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수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샀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다 꼭대기에서 팔고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 수급 동향을 봐서는 지금이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조기 인상할 내년 상반 이후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할 경우에는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볼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지수가 크게 빠질 이유는 많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좌우지간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매집 구간, 예전에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2005년까지죠. 2005년까지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들였어요. 올라갈 때는 안 사고 또 빠질 때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해서 이때도 하나의 거대한 매집이었죠. 거대한 매집이었는데 2006년 이 구간이죠. 2007년 때 폭등이 나타났는데 2006년, 7년, 8년 이때 그동안 샀던 주식을 다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차익을 챙기고 팔았죠. 그리고 이후에 2009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75조 원을 다시 매수했다는 거죠. 75조 원을. 여기서 보면은 2012년부터 13년, 14년까지 2년 6개월 정도 조금 더 됐네요. 그동안에 29조를 매수해요. 29조 원. 여기 포인트가 대략 한 2,00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2,000포인트 전후에서 외국인들이 29조 원을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예전과 좀 달라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올라가는 종목들만 철저히 올라가고, 그 다음 지수가 박스권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간 종목들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는 전제라면은 종목별로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흐름은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여기에서만 어느 정도 차익을 실어냈고, 대부분 매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주식을 사모아 나가는 그런 매집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질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흐름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서서히 좀 이렇게 안정적인 추세로 좀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투신들을 보면은 2009년 초반부터 어제까지 약 57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57조 원. 그러니까 투신들이 매도한 것, 이 투신 매물이 대부분 일반 개인들 매물이죠. 투신들이 매도한 것을 외국인들이 다 샀다, 다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상황이 역전되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할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팔겠죠. 외국인들이 팔 경우에는 개인 자금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받아야겠지.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누군가에게 물량을 떠넘겨야만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외국인들이 파는 구도가 나온다면 투신들이 받아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기관들이 매수에 나설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주가는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사줘야 그래야 형성이 되죠. 그렇다고 볼 때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선다면 투신들이 그것의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2014년 9월 4일부터 이때부터 투신들이 주식을 샀어요. 900억, 970억, 140억, 104억 쭉 샀잖아요. 오늘 1,000억 넘게 팔았었는데만 이 시점이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바닥 찍고 그러니까 1,010원에서 1,040원대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이렇게 투신들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간에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소폭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파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환율이 추세적인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환자손을 입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계속해서 팔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 물량을 투신들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만약에 동시에 팔 경우에는 주가
하락은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거 수급 동향과 그 다음에 차트 흐름상으로는 주가 크게 빠지기보다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면서 에너지를 비축한 후 좀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체별 그 시우물 옵션 포지션 동향을 보면은 옵션 포지션 동향, 그 다음에 선물, 파생이 중요한 것은, 파생 시장이 중요한 것은 이 메이저들이 이 파생은 레버리가 크지 않습니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주에 접어들게 되면은 수십 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죠. 선물도 그 높은 레버리지 때문에 메이저들이 선물과 옵션, 파생 시장에서 그 돈을 손쉽게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지난 그 9월 둘째 주 목요일 코스피 200 지수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을 동시에 결제받는 날이었죠. 이런 날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 10분 사이에 50분부터 이제 동시에 들어가지고 3시에 이제 그 종가가 나오는데 코스피 200 지수로 결제를 해주죠. 선물이든 옵션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하면 이 10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0분 동안에 몇백억이 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그 쿼드러플 루칭데이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10분 사이에, 다시 말해서 동시효과에 지수를 10포인트 넘게 하락을 시키고 선물을 1.2포인트 하락을 시키면서, 그럼 선물 한 계약당 그 60만이니까 1.2포인트 60만이죠. 그럼 26,000 계약 정도를 종가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로 가만히 들고 있으면 코스피 200 지수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26,000 계약 꼬박이 그 6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억 정도 10분 사이에 수익을 챙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옵션도 그 양 매수인데 하방 비중이 큰 스트립 양 매수 전략을 그 구사했죠. 기관들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옵션의 경우에는 그 풋 260짜리가 10분 사이에 500% 시세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10분 사이에 결제를 받음으로써 500% 정도 수익이 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물과 옵션에서만 외국인들이 그 상당 액수의 그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은 전반적인 그 수급이 강한 그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 파생의 그 힘으로도 장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지수가 빠진 것은 현물도 팔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주가를 좀 이렇게 밀었고, 어제는 선물을 강하게 끌어올림으로써 또 주가를 19포인트까지 그 상승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생 시장의 그 수급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제까지 본다라면은 제가 좀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이게 그 오늘 그 종가 시세를 잘 보질 못해가지고 어제 거를 제가 이게 분석을 해봤는데, 어제까지 보니까 콜 옵션을 109억을 매수했고 풋을 17억을 매수했죠. 양 매수인데 상방 비중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을 옵션용으로 스트랩 양 매수 전략, 양쪽으로 이제 급등이든 급락이든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길 바라는데, 어제까지는 위쪽으로 변동했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했었죠. 오늘은 약간 하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콜 매수했던 것을 약간 수익을 챙기고, 뭐 수익을 챙겼는지 손실 보고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지간 콜을 정리하려고 풋도 매수했던 것을 약간 정리하는 그런 그 흐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의 경우에는 콜 46억 매수에 풋 31억 매수, 양 매수죠. 비중이 거의 비슷하네요. 오늘은 좀 강하게 하방적으로 했으니까 기울기가 약간 하방적으로 치우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그 추이 균형이 좀 맞는 그런 흐름이고, 하방적으로 치우친 흐름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종가 무렵에 또 선물을 좀 끌어올렸죠. 그래서 오늘 일봉의 5선을 끼웠다가 약간 이게 위쪽으로 올려세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날은 그렇게 썩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파생해서 완전히 하방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가 그 방향을 좀 틀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경우에는 콜 139억 매도에 풋 29억 매도했죠. 29억 매도. 그 하방 쪽이죠, 하방 쪽. 자,
포지션 동향을 보면은 그 어제 거하고 오늘 거제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보니까 선물을 약 1600계약 정도 매수를 했죠. 자, 여기 보시니까 그래프가 그 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서 보면은 이 기점에서 본다면 약간 상방적으로 외국인들은 근본적으로 주식이 올라가야 좋죠. 지수가. 왜?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지 않았습니까? 파생은 그야말로 극소수 일부고, 아주 일부고, 큰 그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현물이죠, 현물. 현물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75조 원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10%만 올라가면 7조 5천억을 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이 파생은 만약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본다고 할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한번 봐준다면 이건 그래프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아직 원통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방 쪽에 좀 비중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을 보면은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265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손실을 보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죠. 265. 자, 그 다음에 기관의 경우에는 포물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그 중립적인 위치죠. 중립적인 위치. 그러니까 양 매수를 했다고 해서 원통형 모양이 아니고 그것을 그 등가격을 매수를 했느냐 외가격을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그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선물을 오늘 7,000계약 넘게 매도를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5,750계약 정도 지금 매도한 것으로 나오죠. 야, 여기서 보면은 260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도 이게 어제와 거의 비슷하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오늘 옵션은 약간 하방 쪽이지만 비중이 크지가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 상방 쪽으로 좀 치워져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260 한 2.5, 오늘이 그 선물 기준으로 264죠. 264인데 270, 그러니까 267.5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손실 좀 크게 나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렇다면은 지금은 개인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나는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크게 밀릴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기관들의 경우에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큰 변화가 없습니다. 270포인트. 270포인트 그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개인들의 그 파생 포지션 동향을 봐서는 지금은 조금 중립적이고 외국인들의 경우는 약간 상방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음날 이후의 흐름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그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매매를 할 적에 각도와 시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각도와 시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이평선의 원리는 수렴과 확산의 반복이죠. 수렴과 확산의 반복. 수렴하면 또 때가 되면 또 확산을 하고 또 확산이 또 과도하게 또 진행될 경우에는 또 수렴을 하면서 시세가 일정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여기서 수렴에서 확산으로 진행될 때 그때 각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각도가
가파를 경우에는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각도가 완만할 경우에는 박스권 내지는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트를 보기보다는 흐름이 진행될 때 각도가 서면서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한다면 이후 장세 흐름을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볼 때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할 경우 상승각이 클 경우에는 약간 눌목 주고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선물 차트도 단기 차트를 한번 봐보시. 하락하다가 또 약간의 기술력 반등 후 또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하락 각도보다는 상승 각도가 좀 완만했죠. 그러한 경우에는 일정 시점까지는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상승 시의 각도와 하락 시 각도는 같다. 그 시세의 그 각도의 원리는 상승각과 하락각이 같다는 데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하고 하락하고 할 때 이런 각도로 올라가면 조정받을 때 이런 각도로 내려온다는 것에 그 전제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이런 각도로 올라가고 나서 이런 각도로 내려오지 않고 이런 각도로 내려오는데 피보나치 그 수율로 한 38.2% 이내에서 조정이 마무리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눌림목이 나타날 때 이 고점을 잘 훼손되지가 않죠. 만약에 이 고점을 건드리는 조정이 나타나면 그 이후의 파동은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점을 건드리지 않고 조정받고 나서 다시 움직일 경우에는 최소한 이 고점까지는 다시 출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고점을 뚫고 가지 못하고 만약 여기서 그 주춤주춤하다가 꺾일 경우에는 쌍봉 찍고 밀리는 패턴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각이,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상승각이 강하게 이루어지느냐 약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올라갈 때 하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상승각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하락각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다. 그럴 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술적 반동, 이 고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세가 막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다가 이 고점을 뚫을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장대봉을 치잖아요.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그럼 여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밑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때보다 거래량이 달라지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 고점을 뚫고 각이 서는 그런 장대봉이 나타난다 할 경우에는 여기를 스탑 로스를 걸어놓고 여기를 손절 가격대로 설정해 놓고 무조건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오락가락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분 차트를 보고 매매할 경우 밀리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보면은 차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죽은 차트 분석하는 거고 살아서 움직이는 동적인 차트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5분 차트를 볼 경우에는 5분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막 음봉이 났다가 양봉이 났다가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순간적으로 꺾일 것 같다. 순간적으로 그냥 5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했는데 판단을 내려가지고 청산을 해버리는 경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각이 서면서 움직일 경우에는 이때는 5분 차트를 보고 할 경우에는 최소한 5분 종가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만약에 5분 종가에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 양봉이 넣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수순이 이쪽으로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꼬리 달고 깔끔하게 또 양봉을 만들 경우에는 들고 와야 되겠죠. 그 실전에 임해서는 이러한 차이가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할 때 여기가 참 이렇게 힘겹게 올라간다. 이런 것을 뚫을 경우에는 강하게 움직이고 강하게 속도가 빨라요. 속도전. 속도를 달아말려면 각도고, 각도를 달아면 속도거든요.
속도감 있게 올라가야지. 여기서 막 멈칫멈칫해서 한두 틱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거는 다시 박스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는 추세가 상승 트렌드,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이런 트렌드로 추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승 박스권, 이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따라잡을 경우에는 손절 라인에 걸려들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정 시점, 일정 그 가격대를 돌파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상승각이냐, 속도가 강하게 붙느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들었네요. 각도가 설 경우에는 대량 거래가 이루어진다. 대량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간 내에 움직이지 않으면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들 이제 그 선물을 보고 이제 진입할 경우에는, 시세를 보고 진입할 경우에는 진입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곧바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진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입하고 나서 5분, 10분이 돼도 거기서 뭐 매틱 손해 났다, 이익 났다 계속 그 자리에서 맺는다. 그러면 일단은 빠져나와야 돼. 내 판단이 틀린 거거든요. 나는 곧바로 그 방향으로, 이쪽 가격대는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진입을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락내락 반복한다 할 경우는 내가 잘못 본 것이죠. 그럴 때는 적은 손실을 보았던, 적은 이익을 보았던 간에 일단 빠져놓고 나서 다음 수순을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손실은 적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도와 그 시간 개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 내에 움직이지 않으면 추세가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죠. 자, 여기서 상승각과 하락각, 이것이 그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 올해 그 2월달부터, 올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일봉 차트인데, 이 하락각, 이런 패턴으로 내려오니까 올라갈 때도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죠. 하락할 때 갭 하락으로, 올라갈 때도 갭 상승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가는 패턴은 상당히 지지분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런 패턴은 올라가니까 내려올 때도 이런 패턴 내려오죠.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고. 박스권에서는 상승각과 하락각이 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박스권장에서는. 그 원리를 선물 매매할 적에 적용을 시킨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런 각도로 내려오니까 이런 각도로 올라가죠.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깔끔하게 음봉으로 쫙 내려오니까 올라갈 때도 깔끔하게 양봉으로 쫙 올라가 버리죠. V자형으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 상당히 그 좋은 그 매매 습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락 각도가 상승 각도보다 크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죠. 이 하락 각도보다 상승 각도가 완만해. 그러면 다시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많거든요. 하락 후 기술적 반등적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도 올라갔다가 이 패턴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내려오죠. 그럼 이 유의 패턴은 또 지그재그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 그럼 오늘 됐습니까? 어제 양목 딱 만들어놨어. 바로 올라갈 것 같지만은 내려오는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려올 때 이런 각으로 내려왔으면 올라갈 때도 강하게 올라가고 다시 이제 수급이 좋다면은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완만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절대로. 하락 각도가 상승 각도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이 완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 올라갈 때도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오늘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려오다가 양봉 주고 양봉 주고 하면서 음봉, 양봉 하면서 막 내려오잖아요. 올라갈 때도 양봉, 음봉, 양봉 하면서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왔잖아요. 1파, 2파, 3파, 4파, 5파 내려와서 이제 반등 시도되고 있는데 이 저점을 제가 볼 때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물론 외국인들이 그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고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좀 하방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어떤 반전을 모색하면서 위쪽으로
그 움직일 가능성이 다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으로 제가 볼 때는 올라갈 때도 그런 하락 패턴과 비슷한 상승 패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제 선물 분봉 차트를 이렇게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1차 시가에서 보면은 이 고점을 뚫을 때 여기 이제 매수 타이밍이죠. 여기 이게 상당히 긴 이렇게 그 띠를 만들고 나서 위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여기 맥점이라고. 깨면 여기 건드리면 팔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각이 크잖아요. 각이. 그러니까 눌목이 올 때 이런 눌목이 아니라 행보죠.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더 이런 각이 또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와 비슷한 각이 또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에는 보면은, 여기는 보면은 고점, 눌목이 나타날 때 고점을 훼손하지 않죠. 올라가다가 이제 이 고점을 이제 건드리잖아요. 이 고점, 그죠? 이 고점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불규칙적인 그런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건드리는 순간에 여기서는 1차적으로 청산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아까 앞에서 공부한 것을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락각일 때는 거래량이 많고 조정각일 때는 거래량이 적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저점을 깨는 이 봉을 보고 일단 한번 진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리고 나서 이 각보다는 이 각이 좀 완만하고 이 각이 완만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밑에 보면은 음봉에서는 다 거래가 많아. 그리고 양봉에서는 또 거래가 적죠. 또 음봉에서 거래가 많아. 또 양봉에서 또 거래가 적고. 그럼 내려오고 나서 거래가 적으면서 이렇게 반등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때 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다시 누는데 내려올 때 다시 거래가 급증하잖아요. 그죠? 급증하고 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음봉에서도 뭐 거래가 많고 양봉에서도 많고 불규칙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 마찬가지 상승 시 거래량이 많고 조정 시 거래량이 적고 또 상승 시 거래량이 많고 조정 시 거래량이 적고 만약에 상승 후 조정 때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진다 하면 여기 저기 샀던 그 상방적으로 베팅했던 세력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고공권에서 계속해서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청산을 염두에 두게 되겠지만은 일단 첫 상승각이 강하게 나타난 후 조정 시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2차 상승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버텨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각도가 쓸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거. 이 장중에 그 선물 옵션 차트를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이 거래가 없다가 이때 거래가 딱 세면서 고점을 뚫자니 일단 두 눈 감고 들어가야 돼. 두 눈 감고 이 봉길이 여기 봉길이 정도를 스탑 잡아놓고 이 봉을 감싸는 음봉이 다음 봉에 넣으면 무조건 팔겠다. 그 스탑 딱 그시라고. 그거 무조건 이거 보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 쭉 가는 거예요. 이도 그래 되다가 이게 음봉 나왔지만은 이게는 최소한 20선이 강한 그 지선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장대봉, 장대 양봉, 음봉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럴 때 보면은 반드시 아래쪽에는 거래가 급증을 한다. 이것은 푸 차트. 반대로 콜 차트는 어떻게, 반대로 정확히 움직이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하실 적에 등 가격을 기준으로 콜과 풋을 양쪽에 딱 띄워 놓으시면은 흐름이 좀 한눈에 잘 들어와요. 선물 매매하실 적에. 옵션을 매매 안 하더라도 옵션 차트를 놓고 선물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옵션이 선물보다 빨리 반응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옵션 콜이 움직이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물 지수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선물 가격이 가만히 있는데 옵션이 계속 올라가. 그럼 뒤늦게 선물이 강하게 또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옵션이 선물보다 훨씬 더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옵션부터 먼저 진입을 하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움직이거든요. 선물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해물을 움직이는 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옵션, 선물, 그 다음에 해물 이런 순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왜? 레버리지가 옵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잘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은 매매하는데 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은 그 주식하신 분 황국 화장품인데 여러분들이 상치는 종목들 있죠. 상치는 종목들. 그 상치는 종목들만 딱 묶어. 일주일 동안 상치는 종목들 딱 묶어. 만약 단타 치시려면은 단타는 조금 이렇게 기면하게 움직이게 되죠. 단타 치는데 뭐 일봉, 월봉, 주봉, 월봉 이런 거 막 놓고 하면은 물론 일봉, 주봉, 월봉이 상당히 견조한 그런 종목 중에서 골라가지고 한다면은 훨씬 더 그 승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장중에 움직일 때는 좀 단기 분차트 나놓고 여기 보세요. 쫙 띠를 만들어가지고 띠를 벗어나는 장대봉 그래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엄청나게 긴 이게 봉수가 있는 거야. 그럼 확 눌려버릴 것 같아 들어가지 못해. 근데 실제 수익은 이런 종목들에서 내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움직입니까? 뭐 대형 우량주들 잘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런 박스권 혼돈의 입장에서도 수익을 내려면은 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종목들. 단 좀 물량이 많은 종목들. 하루에 적어도 50만 주 이상 그래 되는 그 종목들을 추출해서 좀 기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대량으로 매집을 했는데 분차들 보면 여기 대량으로 매집했는데 바로 끊기겠어요? 안 끊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눌림목 주더라도 2차 상승이 또 난다는 얘기죠. 이 종목이 이 시점에서 딱 더블이 올라갔지, 더블 이후에. 100% 정도 바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좀 이렇게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 할 경우에는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를 안 보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든 아니면 좀 이렇게 흐름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전량 청산한다든지 그런 거 매매를 하신다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시간 관계상 미결제 약정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전략 당분간은 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수급이 지금 중립이다. 중립이다 보니까 중립이고 그다음에 그 일봉사의 흐름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하향 트렌드를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하향 트렌드를 그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점을 깨고 한 단계 내려올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박스권 형태가 계속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일단 주식은 좀 이렇게 몸집이 가벼운 그런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고 선물은 상방 하방 다 문을 동시에 열어놓고 단기 대응하는 그런 매매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미결제 약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